지난달 13일 이른바 그리스도의 군사 살인사건으로 체포된 용의자 3형제 이준호, 준영의 아버지인 이모 목사가 사건 발생 후 최초로 지난 13일 아메리카 K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목사의 아내 이미도 지난 11일 살인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살인사건 용의자 가족의 일방적 주장일 수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이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일부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재기자와 이 목사의 인터뷰 내용은 AI 음성을 사용해 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의 수배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귀네 카운티 구치소에 막내 면회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찰의 추적이 아니라 언론사들의 취재 요청을 피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호텔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아내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마리에타의 호텔에 머무는 도중 물을 가지러 간 아내가 돌아오지 않아서 호텔에 확인해 보니 경찰이 체포해서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숨진 조세희 씨의 가족과 아는 사이였습니까? 아내가 조세희 씨의 어머니와 한국에서부터 신앙적으로 아는 사이였어요. 조 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9월 우리 집을 방문해 며칠간 머물다 돌아갔는데 지난 7월에 딸인 조세희 씨를 데리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조 씨의 어머니는 며칠 뒤 한국으로 돌아갔고 조 씨만 남아서 지하에서 금식과 찬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사망 후 한 달 이상 방치됐다고 하는데요. 같은 집에서 사망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까? 저는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합니다. 지하실에서 계속 찬양 소리가 들려왔고 아이들이 훈련에 방해가 되니 데크 쪽으로 출입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쭉 그렇게 했죠. 지하실에 신발도 있고 해서 불편했지만 신앙훈련을 돕기 위해 감수했더랬습니다. 집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건 발생 후 언론에서 공포의 집이라고 불러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시신이 방치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하실에서 에릭 현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폭행과 고문이 자행됐다는 동영상과 텍스트 증거도 제시됐는데요. 조세희 씨는 처음 집에 왔을 때 40kg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 금식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금식을 했죠. 구치소에 있는 아이들과 통화를 했는데 고의적인 살인이라고는 믿지 않습니다. 조 씨의 사망 사실을 처음 확인한 사람은 아마 에릭 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릭에 대한 폭행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아이들이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가 안타까움이 듭니다. 경찰의 수사와 혐의 사실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인가요?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지 않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자세한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15살짜리 막내까지 모조리 같은 혐의로 체포한 것은 몰아가기식 수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던 아내도 누군가의 진술 때문에 별다른 증거도 없이 갑자기 체포됐습니다. 아내가 조 씨를 감금하고 살인을 교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혐의 적용의 문제점을 드러내주는 다른 신뢰가 있습니까? 장남인 준호의 약혼녀는 사건이 일어난 기간으로 추정되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11일간 한국을 방문했는데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처형의 아들은 단기로 방문했다가 9월 14일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구입한 상태였는데 출국 전날 체포됐습니다. 이 목사가 사건 발생 추정 기간을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로 언급했지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정한성 귀네 카운티 검사는 지난 11일 법정에서 에릭 현이 지난 7월 24일 지역 장의사에게 시신수습방법과 장례 절차를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경찰이 군대식 훈련의 증거로 제시한 주택 지하실의 군화 모양 신발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장영일 전 장신대 총장이 운영하는 성령사관학교에서 농사일 봉사를 하기 위해 신었던 신발인데 범죄를 위한 도구로 묘사돼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것도 장 총장님의 인도 덕분이었고 아이들도 총장님을 잘 따랐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구체적인 폭행 장면이 생생히 담겨 있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반박할 증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와 세 아들까지 4명이 체포됐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변호사는 둘째 준영이만 선임했습니다. 숨진 조 씨와 관련된 동영상에는 대부분 준영이만 찍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준호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양아들 같은 관계였다는 에릭 혀는 고문을 당했다면서 가족 사기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남 준호가 고3 때 이민을 왔는데 준호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에릭과 친구가 됐지요. 에릭이 준호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출석해서 허리를 치유받은 뒤 아예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에릭도 나를 아버지처럼 대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릭과 에릭의 변호사도 사정이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에릭은 고문과 폭행뿐 아니라 한국 송금 등 경제적 착취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양아들로 여기는 에릭의 돈을 착취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송금과 관련해서는 아내와 관련해 집히는 구석이 있는데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개인적인 추정이라 밝히기 곤란합니다. 에릭은 금식을 강요받고 에어소프트건으로 무차별 총격까지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에릭이 8월에 23일간 금식을 했는데 내가 말렸는데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금식으로 너무 마르고 허약해져서 내가 직장에서 죽을 가져다 먹였습니다. 에어소프트건 총격은 모르는 일인데 아마 집에 비비건이 한정 있었던 것 같아요. 수사당국은 장남 이준호가 사이비 종교단체인 그리스도의 군사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에릭과 달리 이준호는 어느 교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준호는 에모리대 신학대에 진학하려고 했어요. 정상적인 신앙이었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다만 목사님들의 설교가 성에 차지 않는다며 독자적으로 예배를 받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를 일각에서는 한국의 H교회 등과 연결하고 있지만 사실 실제하는 단체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자는 의미에서 스스로를 그렇게 부른 것 같습니다. 세 아들과 아내, 아들의 약혼녀, 조카까지 모두 살인사건에 연루됐습니다. 심경은 어떻습니까? 사건이 발생한 뒤 너무나 처참하고 암담한 심경이었는데 아내까지 체포된 뒤에는 정말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주장이 많으니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영장심사가 끝나면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목사는 전화 인터뷰 다음 날인 14일 저녁 다시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막내를 면회하고 왔다고 했습니다. 또 변호사가 확인해보니 어제까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곧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목사는 아내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체포됐다. 나도 법을 어긴 것은 없지만 누군가의 잘못된 주장으로 체포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불안하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스마트 뉴스, 트루 스토리. 미국 뉴스는 아메리카 K.